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총 417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교과 점수 30%와 논술 점수 70%를 일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문계열은 교과 통합형 논술고사에,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약학과 통합 6년제 전환에 따라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수시에서 24명, 정시에서 12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시에서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반드시 과학탐구 2과목에 응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과 전형 요소 변동사항입니다. 올해는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가 기존 세종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농어촌 학생, 사회공헌자 특별 전형에서 약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 대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해당 전형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세종 캠퍼스의 모집 인원은 총 1,548명으로 수시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892명의 학생을, 정시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656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논술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서류와 면접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점수 70%와 교과 점수 3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은 교과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 약학과의 경우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역인재 특별 전형과 약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해당하는 미래인재 전형, 체육인재 전형, 글로벌 스포츠인재 전형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의 경우 수능 지정 응시 영역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능 지정 응시 영역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체능계열의 경우 전 모집 단위와 자연계열의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그리고 자유공학부 지원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수학, 탐구 중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거나 영어가 2등급 이내의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자유공학부,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수학, 과학탐구 중 한 개 영역 3등급이 이내이거나 영어 2등급 이내의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제 전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17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2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 350점과 교과 점수 150점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논술고사는 인문 체능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교과 통합형 논술에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집 단위에 따라 수리논술 1 또는 수리논술 2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는 수리논술 1에, 약학과는 수리논술 2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수리논술 1과 2는 출제 범위와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는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교과 구분에 따른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를 반영하며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하며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학생부 교과 점수는 과목별 이수 단위와 반영 비율을 가중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학생부 교과 점수가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영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1점 차밖에 되지 않으며 1등급과 8등급 차이가 10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총점과 문항별 배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교과의 반영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내신의 경우 논술고사의 각 모집 단위별 석차 백분위를 산출하여 비교내신 대상자를 제외한 교과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석차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로 논술고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국어, 사회교과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사회 관련 지문이 출제되며 교과서나 수능 관련 서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수는 4문제 내외로 각각의 문제에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이 실제로 풀어야 하는 문항의 수는 대략 10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안의 형식은 크게 제시문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찾아 쓰는 단답형 문제와 제시문을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론하여 50자에서 200자 정도로 서술하는 약수령 문제, 그리고 300자 내외로 제시문의 주장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난이도와 길이, 유형이 수능 언어 영역과 유사하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한다면 특별한 준비보다는 학교 수업과 수능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제시문의 구조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 부담은 적겠지만 정해진 답안 분량 내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기존 학업능력고사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약 40%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수능 준비를 성실히 해 나간다면 논술 전형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수리논술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1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입니다. 총 8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며 문제별 소문항은 없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주어진 수학적 개념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답안을 도출하거나 어떤 수식을 증명하는 형태인데요. 수능 수학 영역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식이나 정답만을 작성하는 단답형 문제가 아니며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난이도와 유형이 수능 수학과 유사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원리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해보고 답안지 등을 참고하여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적는 연습을 한다면 문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리논술은 답안의 전개 과정이나 정합성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최종 답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서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안을 작성해서 부분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도 고득점으로 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끝까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학과에 해당하는 수리논술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 2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수리논술 2는 세 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각 문제에는 수학적 개념이나 조건이 제시문 형태로 주어지고 문제별로 2개에서 5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수리논술 1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과정과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높은 난이도만큼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각 단계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논술 1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별도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소 기본 개념이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69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2021년 1월 이후 졸업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와 자유공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교과를 20단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와 약학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점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일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인문 재능 계열을 지원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교과 구분별로는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90%를 반영하며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하며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과 점수는 과목별 이수 단위와 반영 비율을 가중하여 산출되는데요.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는 등급 간 동일하게 15점씩 차이가 나고 성취도 점수는 A, B, C 각각 1등급, 3등급, 5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5단계 성취도 평가의 경우 A, B는 A로, C, D는 B로, E는 C로 반영합니다. 졸업생들의 경우 석차 등급만 기재되어 있다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A,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B, 7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C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약학과 면접고사는 수험생 1인과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별도의 제시문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수험생의 인성 및 가치관, 전공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는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요. 특정 개념이나 지식을 확인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약학과 진학을 꿈꾸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충분히 면접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인문 재능계에서 3에서 4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였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전년도 입시 결과나 당해연도 경쟁률에 따라서 성적의 변동폭이 크니까요. 최소 3개년도 이상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3에서 4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였는데요. 올해는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지는 만큼 합격선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성적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충원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41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사고력과 역량을 가진 자를 선발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이며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내의 활동 및 성취를 증빙하는 서류로 최대 5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것을 인정하며 개인이 제작한 활동 내용물 모음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추천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인과 면접을 진행하며 별도의 재심은 없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수험생의 역량과 인성을 파악합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질문을 하며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열정과 진취성,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며 쌓은 경험과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밝은 태도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인재 전형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전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은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점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표준 대입 전형 체계상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분류되므로 학생이 가진 특기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외의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전혀 다른 유형의 전형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교외 활동이 있는 지원자와 없는 지원자의 비율은 약 5대 5입니다. 합격자는 6대 4 정도로 교외 활동이 전혀 없는 합격자도 40%나 됩니다. 아주 대단한 교외 활동이 아니라 학교에서 참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표창장 등도 제출할 수 있으니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담은 정말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자기소개서 내용이 공통 자기소개서 문항과 달라서 작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 내용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1번 문항은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대교육 공통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대학별 문항과 유사합니다. 2번 문항은 학업과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통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유사한데요. 다만 본 전형의 취지에 맞게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공통 자기소개서 2번 문항과 유사하지만 공동체를 중시하는 고려대학교 학풍과 인재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전공에 적합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정리해 보시고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자신만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보면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있는 미래인재 전형 합격 사례를 우선 참고해 주시되 여기 있는 사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전형 안내서에 학과별 인재상과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두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 면접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준비 과정과 합격 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국제스포츠학부에서 24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스포츠 분야를 선도할 역량을 가진 자를 선발하며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이며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 및 성취를 증빙하는 서류로 외국어, 스포츠, 기타 각 분야별 최대 3개씩 총 9개 이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인과 면접을 진행하며 별도의 제시문 없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수험생의 역량과 인성을 파악합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활용하여 관련 질문을 하며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열정과 진취성,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래인재 전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전형의 이름만큼 조금 더 국제적 역량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뚜렷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평가의 초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 역량이나 스포츠 분야에 어떤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스포츠 학부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두 가지 전형으로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와 평가 항목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71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한데요. 90%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10%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한편 지역인재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자 전형입니다. 총 26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로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34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국내 고등학교 2021년 1월 이후 졸업자 중 해당 고등학교장의 농어촌 학생 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중고등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에서 지역에서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자율공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과학교과 20단위 이상 이수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은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한데요. 다만 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재는 국제스포츠학부에서 1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단체 종목에서 5명의 학생을, 개인 종목에서 5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체육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활동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80%와 면접 점수 20%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체육 전문성, 발전 가능성, 지도자 소양 등 미래 체육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본교의 인재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